오늘도 저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봤고 또 그러면서 보니까 벌써부터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벌써 예, 금방 내년에 통화했어요. 어, 형님, 내가 영주권 스폰 써야 되는데, 일단은 그 2순위로 한대. 2순위로 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죄송. 괜찮습니다. 한 박자 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준비하자. 벌써 이제 그런 계획이 세워졌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올해 많은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은 이벤트도 또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방에 어떤 밸류를 더 올려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웹사이트에 밸류를 올리자. 그랬을 때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사부님들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다 이러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가 웹사이트를 계속 월요일마다 우리 미팅을 합니다. 우리 스텝하고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밸류를 올릴까, 어떻게 하면 사부님들이 조금 쉽게 편안하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희가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이 웹사이트가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역사 한 8년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전화기로 했고 그때는 뭐 아무런 어떤 그 보조 자료도 없었고 그러다가 줌이라는 게 줌을 만났고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를 소통하면서 이런 동영상들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막 할 때 어떤 에디트였냐면 일단은 수업은 좋으니 일단은 그런 에디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한 어떤 모든 동영상들을 다 찍자. 그래서 동영상들을 계속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들이 진짜 되게 많고 거의 모든 동영상 하루에 저희 수업에 이루어지는 동영상들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요거 이렇게 조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세이브 해야겠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조금 편집을 해서 세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올리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 진짜 진짜 가져갈 게 너무 많구나. 제 생각에는 사모님들한테 도움이 너무 될 것 같다. 또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근데 그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어떤 피드백을 볼 때 조금 저희하고 이렇게 오랜 관계를 맺고 공부를 해왔고 저희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서 가져가십니다. 근데 조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봐서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밸류를 못 보시겠구나 못 가시겠구나 그래서 그냥 동영상은 지금 컨텐츠가 500개가 넘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근데 그 컨텐츠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의 어떤 자원은 풍부합니다. 에브리 클래스에 하루에도 그게 막 몇 개씩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금광이 있다. 이제 캐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석들이 많은데 이거를 잘 세팅을 해야 그게 밸류가 올라간다. 이제 그거를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회원님들이 웹사이트를 얼마나 활용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기존의 멤버님들 그 초창기 멤버님들 우리 리더님들은 제가 물어봅니다. 웹사이트 얼마나 활용하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뭐 웹사이트를 별로 안 봅니다. 왜냐 이 공부방에서 저희가 나누는 정보만으로도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굳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면서 인포메이션을 찾아가고 아이디어를 찾아가고 조금 모티베이션을 받고 이런 활동을 안 하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조금 관심을 두고 들여다보지만 또 본인이 진짜 내가 이게 필요하다 이게 좋다 이거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어떤 이런 타이밍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영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동영상을 조금 제작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들이 많은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설명, 해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로 시키고 추가로 올해는 만들어 갈 거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를 조금 진행할 거고, 그리고 저희의 이제 그 최종 목적지는 이 저희 웹사이트를 저희 관장님들이 사모님 교육으로 쓰게 하는 게 저희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을 하는데 파트너 주의를 합니다. 아니면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근데 스태프들한테 오늘 플랜은 이거야. 그리고 그 위클리 플랜이 있으니까 스태프들은 다 압니다. 그래도 스태프들하고 중간 미팅을 할 때 보면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또 스텝마다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그런 미팅을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도 그냥 대강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요런 콘텐츠를 조금 이렇게 제작을 해두면 내가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 그리고 이 스태프들이 요런 것들이 필요한데 요런 것들을 알아야 이장도 한다고, 알아야 또 좋은 어떤 서비스를 학생들하고 나눌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을 조금 넣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들이, 관장님들이 우리 스태프들하고 미팅하다가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자네 가서 요거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봐봐. 그거 보면은 조금 다음 수업할 때 좀 도움이 더 될 거야.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이런 그냥 잠깐의 어떤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사모님이 가서 그거를 보고, 그것도 사모님이 조금 내가 조금 수업을 잘하겠다는 어떤 그 딱 마음이 들었을 때, 타이밍이 왔을 때는 분명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컨텐츠가 많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웹사이트는 별거 엄청난데 진짜 보석인데, 이 보석은 내 눈에만 보석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만들자. 그래서 오늘은 준비 운동을 가지고 사모님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준비 운동.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 클래스라는 이제 그 메뉴 위에 있는 메뉴에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를 열고 들어가시면 16개 이제 공간이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주제가 준비 운동입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들어가서 보시면 그냥 준비 운동의 전체적인 개요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됐고,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 운동이 4가지가 있습니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4가지 주제에서 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준비 운동들이 보입니다. 동영상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동영상들은 이렇게 조금 네 개 그리고 3줄로 돼 있어서 12개가 보이지만, 거기에 옆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면 벨트별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뜨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냥 보면은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준비 운동은 되게 좋다. 되게 심플하다. 그리고 준비 운동을 안 하는 도장은 없다. 준비 운동이 다 모든 도장의 시작이다. 수업의 시작이다. 그래서 준비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모님들이 준비 운동도 잡고 못 놓습니다. 위임을 못 하고, 그거는 뭐 또 스텝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있겠지만, 그래서 웹사이트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은,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뭐라고 그러지? 제가 어디까지 이 글씨를 읽다가 이게 또 타이밍이 또 이렇게 끊어졌는데, 그래서 준비 운동을 이렇게 황 회사님, 제가 어디까지 갔었지? 저는 이렇게 또 이 멀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저기 준비 운동 안 한 도장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치.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 안 하는 도장 없고, 그래서 중요한데, 사부님들이 위임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 운동을 위임을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수업을 위임하는 거는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뭐 40분 수업이 있고 50분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을 5분 쓰는 도장도 있을 거고 10분 도장을 쓰는 도장도 있는데 크게 클래스는 WMC, 웜업 메인 커리큘럼. 저희가 이제 그게 수업의 동선인데 준비 운동을 저는 준비 운동을 안 합니다. 근데 가끔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영상을 보시면 준비 운동을 스태프들도 하고 리더십들도 하네.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사부님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 운동이 있는데 준비 운동을 다 다른 어떤 연령층에서 다른 포지션들이 웜업을 다 하고 그 준비 운동이 accept가 됩니다. 학생들이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그런 준비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일단은 준비 운동을 제가 하든지 간에 우리 스태프들이 하든지 간에 준비 운동은 비슷해야 된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이 가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도찐개찐이라는 말을 진짜 요즘 많이 쓰는데 그거는 위임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를 도찐개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 운동을 하나, 우리 스태프가 준비 운동을 하나, 준비 운동은 똑같아. 근데 또 준비 운동을 또 잘 봐야 되는 거는 준비 운동에는 크게 그룹이 3개가 있습니다. 비기너 그룹, 인터미디어, 어드밴스. 근데 그거를 조금 유심히 보면 비기너 그룹은 이 스태프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인터미디어는 스태프하고 리더십이 섞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는 리더십만 합니다. 왜? 이 어떤 그 수업의 어떤 그런 특성상 비기너는 저희가 와이벨트 준비 운동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스태프들이 와이벨트 준비 운동을 하고 근데 인터미디어는 그 다음 레벨이 하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는 그 다음 레벨이 하고 그래서 저희 그 동영상을 볼 때 이겁니다. 시니어 스태프들은 비기너에 있고 밑에 리더십은 어드밴스에 가 있고 그리고 시니어 스태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레드들이 입고 있는데 레드 도복을 입고 있는 친구들은 준비 운동을 보통 하루에 2개에서 3개까지 주는데 3개까지는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스태프들이 너무 많아서 다 띄워주니까 그걸 못 주고 그래서 2개에서 3개를 잡아놨지만 2개 어쩔 때는 하나 2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레드 4하고 블루 3 그 사이는 인터미디어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하나에서 2개 합니다. 그리고 블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못할 때도 있고 조금 잘하면은 이제 하나씩 주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스태프들한테는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너희가 비기너 웜업을 하는 거는 너의 밸류가 되게 높다. 그리고 너희가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거는 네가 준비 운동을 더 많이 잡는 거는 너의 밸류가 더 높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밸류가 더 높은 거야. 그리고 비기너 벨트에서 하는 게 더 높은 거야. 라는 이런 이제 기준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준비 운동을 보면 스태프들이 이 워킹 투게더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부족한데 그러면은 옆에 친구들이 더 서포트를 잘 해주고 그리고 메인이 스트롱하면은 옆에 친구들이 조금 워터 브레이크도 따로 할 수도 있고 조금 편안하게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스태프들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서 물도 먹으러 갔다 오고 어떤 휴식 시간도 갖고 그래서 그냥 준비 운동이 그냥 수업에서 한 부분이야.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준비 운동은 이것도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위임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스태프들이 이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 운동은 스태프들이 운영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업 시작할 때 5분은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메인도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까지 갖고. 그리고 이제 그 커리큘럼 할 때는 저희 스태프들이 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업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 저는 다 프리가 됐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우리는 시스템을 갖췄다. 스태프들의 어떤 그 역할과 책임들이 이렇게 딱 정확히 정리가 돼가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준비 운동을 그냥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준비 운동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 단순하게 해야 이게 위임이 쉽습니다. 근데 그 단순함이 그냥 단순함만 가지고는 이게 그 도찐개찐의 어떤 그 약발을 받지를 못합니다. 단순하지만 거기에는 디테일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교육들이 들어가야지만 그 단순함이 워킹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준비 운동이 있는데 준비 운동이 왜 4개가 있고 그리고 그 준비 운동들이 어떻게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 준비 운동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준비 운동은 4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 운동이 이제 딱 4가지인데 우리가 8주 플랜으로 클래스를 돌립니다. 근데 그걸 뜯어보면 4주 플랜이고 그래서 파트너 줄일 첫째 주, 둘째 주는 타겟 줄일, 셋째 주도 파트너 줄일, 그리고 넷째 주는 라인 줄일. 그러니까 준비 운동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그와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클래스를 조금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프레셔를 받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고 그렇지만 많은 변화를 주게 되면 저밖에 할 수 없는 클래스니까 기본 틀은 갖다 놓고 디테일로 변화를 주는 그게 저희 이제 컨셉인데 그래서 첫째 주는 파트너 줄일 그랬을 때 저희가 기본 준비 운동은 딱 이렇게 합니다. 5분입니다. 그래서 딱 세 파트. 2분은 스트레칭도 딱 7가지. 목, 그 다음에 어깨, 허리, 무릎, 숏 스트레칭, 롱 스트레칭, 인스텝. 짧습니다. 예전에는 점핑 잭스도 많이 하고 뛰기도 많이 하고 또 앉아서도 스트레칭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변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운동량의 어떤 난이도의 어떤 그런 것도 조정이 됐지만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준비 운동이 그냥 준비 운동을 땀을 쫙 빼주고 심장 박동수를 올려주고 아이들이 몰입을 끄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수업 전체의 어떤 강도를 봤을 때 그냥 땀이 쭉 나는 정도. 그게 클래스 전체의 강도이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해주는 그 컨셉으로 이렇게 조금 변하고 있었고 그래서 스트레칭을 2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빨리 가면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한 1분 30초에서 딱 2분 정도. 그래서 2분 잡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먹 지르기 10번을 지릅니다. 그거는 매일. 그리고 스트레칭 킥, 앞차 올리기, 반대 후리기, 반다를 후리기 요거를 2가지를 7번씩 찹니다. 이게 딱 기본 준비 운동. 근데 이 준비 운동은 되게 쉽습니다. 그냥 사모님들이 딱 보면 이거 되게 쉽네. 근데 이 쉬운 준비 운동도 이 클래스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어떤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쉬운 베이직 준비 운동을 해도 비기너 벨트에서는 와이트 벨트에서 새로운 학생들이 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정보도 진짜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5분을 잡아놨지만 비기너에서는 7분도 8분도 10분까지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5분이라는 기준이 있다. 그리고 비기너에서는 조금 더 밝게 웰컴 해주고 그냥 따라하는 것만 훌륭해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집중해서 그냥 따라오세요 라고 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보자라는 어떤 그런 그 비기너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클래스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그런 애리튜드 그런 것도 교육시켜야 되고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왜 하는 거야? 어디에 하는 거야? 아이들은 뭐 햄스트링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주고 우리가 왜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따라와야 돼. 집중해. 잘 따라해. 그리고 뭐 하다가 뭐 카운트도 놓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는 필요한 거. 와이벨트 교육에서 필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해주고 그다음에 주먹 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주먹 지르기 하는데 우리가 그냥 10번만 주먹 지르는 게 아니고 선생님, 사부님 따라오세요 해놓고 준비 자세 보여주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디테일도 있어.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이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자꾸 갑니다. 그러면서 차렷 스탠스 3개 가르쳐주고 스탠스, 어텐션 스탠스, 준비 스탠스, 홀슈라인 스탠스. 그래서 어텐션 스탠스는 톨 스탠스, 제일 긴 스탠스. 집중해. 나에 대한 어떤 집중, 클래스에 대한 집중하세요. 라고 이렇게 조금 메시지를 주고, 준비 스탠스는 이제 동쪽으로 움직이기 전에 어떤 준비된 스탠스. 그러니까 컴터블 하지만 또 스트롱한 어떤 그런 자세. 그러니까 그 홀스라인 스탠스 가기 전에 그 자세. 그 다음에 홀스라인 스탠스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큰 자세니까 이거는 중심이 좋으니까 동작을 우리가 세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탠스야라고 그냥 아이들에 맞게끔 눈높이에 이렇게 단어들을 설정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짧게. 그리고 10번 지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투싱 파워, 액션 리액션, 그 다음에 에임, 그 다음에 기합 넣는 거. 그거를 꼭 가르쳐 줍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스피드 컨트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강하게 이거를 지르게 해서 이 주먹 지르기의 어떤 목표는 주먹을 진짜 강하게 잘 지르는 겁니다. 근데 와이벨트가 어떻게 강하게 잘 질러? 근데 세게 지르고 열심히 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다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다져가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세게 질러, 강함을 찾아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한 번에서 10번을 지르는데 저희가 에리트를 심어줍니다. 한 번 지를 때, 2번 지를 때, 2번 지를 때가 첫 번째 지를 때보다 더 빨라야 돼. 그리고 10번 질렀을 때가 최고의 속도가 돼야 돼. 그리고 이게 다음 클래스에서 또 연결이 되면은 그때는 진짜 너희가 블랙벨트가 됐을 때 적어도 10,000번은 지른다. 10,000번을 지는 거는 그 클래스에서 처음에 도입부에 준비운동에서 지는 것만 10,000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렀을 때 진짜 잘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면 그 원칙들은 품새나 원스텝 수박이나 거기서도 다 응용할 수 있어. 반복 수련에 대한 그거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깊이가 있기 때문에 주먹을 지르고 빨리 지르라고 하고 스탠스 더 잡으라고 하고 액션 리액션이 더 필요하고 스피드 컨트롤이 중요하고 기압, 호흡하고 감정 섞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막 때에 따라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먹 지르기가 그냥 어떤 그런 준비 운동을 볼 때 그냥 그것만 보시면 그냥 동작만 보이는구나. 근데 그 메시지들을 들어야 됩니다. 요 비기너에서는 요런 메시지들이 가는구나. 인터미디에서는 이제 연상 단계, 기술 스텝 3단계에서 인지 단계, 연상 단계, 그다음에 자동화 단계인데 인터미디어는 연상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잘 지를 수 있게, 빨리 지를 수 있게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을 조금만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벨트는 자기들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때는 연상 단계 다시 가고 조금 분위기가 더 떨어질 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일러주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준비 운동이 제가 볼 때 와이벨트 우리 최정은 사모님 계시지만 와이벨트 우리 월드클래스 키드 나가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벨트를 잔뜩 있는 새로운 아이들이 잔뜩 있는 클래스에서 그 주먹쥐기를 가지고 어떤 미래를 얘기를 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거다 얘기하고 집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세일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웜업 자체만으로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이거 꼭 시켜야 되겠다 이러는 확신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교육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그 밸류가 산다. 그냥 웜업만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주먹 찌르기는 그냥 쉽게 해서 포커스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킥을 합니다. 7번.
근데 스트레칭을 하는데 스트레칭을 왜 해?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유연성 길러주고 스트레칭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근육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어 하면서 아이들한테 꼭 매니지먼트를 가르칩니다. 낱개, 벨트, 가슴, 친, 머리 위 레벨 1, 2, 3, 4, 5 넘버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 매니지먼트를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니지먼트를 해서 항상 스트레칭 킥을 할 때 이게 그냥 뭐를 다른 어떤 재미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스트레칭을 잘함으로써 익숙함이 있고 조금 더 잘함이 있고 그리고 잘함이 있고 익숙함이 있어서 또 나중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에 대해서 또 익사링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제 교육적인 메시지, 저희가 이제 라이프 스킬을 최대한 많이 넣는데 그때는 골 세팅을 넣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골은 레벨 7, 레벨 5, 레벨 5.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오른발은 레벨 5인데 왼발은 레벨 4네. 근데 가끔가다 레벨 5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칭 할 때는 레벨 5가 두 발이 다 같이 올라가야 되고 그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올리고 항상 그거를 유지해야 돼. 그리고 그럴 때 너의 컨디션이 좋아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어떤 목표. 그랬을 때 집중과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 운동이 그냥 준비 운동을 해? 준비 운동 너무 간단한데? 그거 아닙니다. 간단하지만 거기에는 무게가 있다. 근데 이 무게는 저희 주니어 스텝들은 못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끌어내니까 그래도 잘하게, 그래도 조금 소리 내서 열심히 용기 내서 학생들 앞에서 쓰고 이게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챌린지이지만 이 친구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해줘야 어느 순간에 연결이 됐을 때 그런 메시지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제 비기너도 잡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리틀 타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리틀 타이거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진짜 내가 선생님이야, 나 따라와야 돼라는 어떤 이런 이 밸런스를 진짜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이 어린 아이들은 되게 영특해서 이사번님은 놀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풀어집니다. 한 명이 풀어지면 뭐 여기저기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클래스를 운영을 해도 되지만 도장의 어떤 꽃은 디스플레인이다. 교육이다. 규율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풀어지는 걸 안 봅니다. 못 봅니다. 그래서 조금 자꾸 가는 편이라 그래서 준비 운동 그냥 1번 그냥 베이직 준비 운동을 했고 그거는 수업 시간에 5분 딱. 근데 준비 운동 1번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준비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간단한 준비 운동을 계속 수업 시간에 맨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생들은 콜할 수 있고 가끔가다 리더십 아닌 친구들, 블랙벨트들도 시키면 잘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시키면 바로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엇을 하는 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대타를 쓸 수 있다. 내가 스텝이 없었을 때 내가 진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어쩔 때는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위임을 할 수 있네. 근데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땜빵의 어떤 의미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리더십이 준비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레벨에 맞는 곳에서 하고 있고 그거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희 도장은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은 블랙벨트가 되는 거야 보다 그 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냥 저희 스태프들도 레드 아이도 부족한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준비 운동을 하고 그 아이들한테
너 이거 뭐 잘했어 못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한테 너 트라이해서 고맙다. 너 잘했어. 이번에는 A 플러스, 이번에는 B 플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웃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희가 어떻게 스태프들을 교육하고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냥 준비 운동을 잘해 못해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가 어떻게 스태프를 또 교육을 시키고 대우를 하는지 그런 모습도 중요하다. 그래서 준비 운동 1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운동 1번 들어가시면 그냥 벨트별로 준비운동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유튜브 월드 클래스 메사김스 월드 클래스 유니 태권도 그 저희 학생들이 보는 유튜브 들어가시면 거기에 준비운동 하는 그 동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헤일리가 진짜 어렸을 때 이렇게 블루 유니폼 입고 있는데 그때 찍어놓은 동영상 그게 한 3년 4년 전에 찍어놓은 동영상인데 그거 되게 귀엽습니다. 근데 지금 헤일리는 이 메인까지 잡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이 아이가 지금 이러고 있네. 그게 조금 대단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조금 컨텐츠를 더 찍으려고 하는 거는 그 친구가 준비 운동을 이제는 와이벨트하고 리틀 타이거밖에 그 영상들이 없습니다. 왜? 다른 벨트에서는 준비 운동을 이제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근데 이것도 좀 찍어야 되겠다. 헨리가 우리 이제 에이스니까 에이스가 비기너 벨트 하는 거 그리고 인터미디어 하는 거 어드밴스 하는 걸 찍어서 사모님들한테 보여줘도 되겠다. 그랬을 때 비기너는 5분이 훨씬 넘어갑니다. 메시지도 많고 아이들한테 막 다정다감하게 다가가고 밝게 다가가고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인터미디어는 좀 강하게 갔다가 밀당도 하고 강도도 세게 했다가 강약 조절, 완급 조절도 합니다. 속도 조절까지. 그래서 속도, 완급, 그러니까 스피드 컨트롤, 파워 컨트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학생들을 끌고 당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어드밴스를 할 때 그냥 제가 준비 하는 것처럼 저는 블랙벨트나 어드밴스 클래스는 제가 스트레칭 가서 하면 됩니다. 제가 제 느낌의 어떤 그런 리듬을 갖고 스트레칭을 하면 학생들도 그걸 따라옵니다. 자연스러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따로 찍어 놔서 헤일리를 집중해서 찍고 그리고 다른 레벨을 찍어 두면 사모님들이 그거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모님들이 그걸 가지고 스태프들한테도 공부를 시키겠다. 너 이거 봐. 헤일리가 지금 비기너 영상이야. 그리고 똑같은 어떤 준비 운동인데 2번 영상 봐. 그리고 3번 영상 봐. 뭐부터 볼까?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 떠나서 시간 매니저먼트 봅니다. 시간을 보면 딱 나옵니다. 시간 딱 보면은 그러니까 어드밴스가 제일 짧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고 그 다음에 비기너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맞는데 이 준비 운동을 이렇게 스텝들 이렇게 아무나 막 시켜놓으면 엄청나게 다 빠릅니다. 근데 그렇게 비기너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나가면 그거는 되게 리스크가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비기너는 주지 않는다.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동영상일 수도 있는데 이 동영상을 이렇게 풀어드린 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모님들이 볼 겁니다. 에너지가 어떤지, 학생들의 어떤 리액션은 어떤지, 흐름은 어떤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스태프들은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타임 매니저먼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준비 운동에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 갖춰주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 운동 1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관장님 예전에는 준비 운동 1번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버팔로는 1번 아니면 4번 그 정도. 그리고 저희도 스태프를 교육시킬 때는 어쩔 때는 1번을 그냥 갑니다. 그리고 스텝이 없고 스텝이 좀 약하면 무조건 1번. 그냥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준비 운동이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1번을 사부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 운동 2번 가겠습니다. 2번. 2번은 뭐냐?
2번은 저희가 미트차기 합니다. 타겟 줄일 DST. 그래서 미트차기 하는데 준비 운동을 똑같이 해도 되지만 그 미트차기를 할 때 저희가 타격감하고 속도감하고 리듬감을 잡아주는데 그거와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5분을 그 메인 클래스하고 연결, 어떤 효율적인 연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5분 합니다. 5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구조를 보면 스트레칭 2분, 그리고 무릎 올리기를 3분 합니다. 그리고 무릎 올리기를 3분 하는데 그때도 두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 네 가지 이 동작을 학생들한테 20번씩 시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동작을 컨비네이션으로 마지막에 한 번을 시킵니다. 이게 딱 매뉴얼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고, 근데 클래스가 조금 떨어져, 밑에 아이들은 조금 힘들어해, 잘 모르, 그때는 설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사부님은 경험이 많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학생들의 집중을 끌고 가는 게 저희한테는 진짜 관건이고 숙제인데, 집중을 얼마만큼 끌고 갈 수 있냐. 그랬을 때 비기너 애들은 설명이 많이 들어가고, 인터미디어는 조금만 밀어주면 되고, 밀고 땡기면 되고, 그리고 어드밴스는 조금만 분위기만 딱 띄워주면 자기들끼리 막 서로 경쟁하고 막 알아서 신나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무릎 올리기를 뭐를 하지? 무릎 올리기는 딱 네 가지. 그래서 이 줄일이 제가 네 가지라고 말을 못하면, 이러면은 이제 스태프들이 가서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관장님들이 괜찮은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이 위임을 못 합니다. 그런 어떤 이 클래스의 퀄리티의 변화가 너무 많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이 아이들이 하나, 제가 와이트벨트에 하나, 이 아이들이 와이트벨트 하나, 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 줄일 4개가 뭐냐면 무릎 올리기, 양발로 무릎 올리기를 앞차기 동작, 그러니까 앞차기 반 동작, 무릎 올리기 동작을 양발 올리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발 올리기가 더 쉽다. 어린 아이들은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2번씩 오른발 2번, 왼발 2번, 20번을 시킨다. 그 다음에 오른발로 20번 시킨다. 왼발로 20번 시킨다. 근데 가끔 하다가 10번도 시키기도 하지만 20번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1번, 2번, 3번, 4번을 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와이트벨트는 하다가 뭐 순서 까먹고 이렇게 모릅니다.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도 그냥 따라와 주는 것만도 잘했어,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옐로벨트 가면은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진다. 그래서 옐로벨트, 그린벨트도 밉니다. 근데 인터미디어 가면은 줄일이 바뀝니다. 줄일이 돌려차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발 왼발 앞차기로 하고, 오른발 2번 왼발 2번 앞차기 하고, 이제 오른발 때릴 때 피빗하고 핫픽 넣어서 돌려차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돌려차기 오른발로 20번, 왼발로 20번, 그 다음에 다 섞어서 해. 이게,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가면은 다 돌려차기로 갑니다. 블랙벨트는 다 돌려차기. 근데 그때는 순서가 또 바뀝니다. 왜? 이 돌려차기는 양발로 차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한 발로 차는 게 제일 쉽고, 그러니까 돌려차기는 오른발로 20번, 왼발로 20번, 오른발로 차고 왼발로 차고 다음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그 다음에 섞어서 해. 이렇게 해두고, 뭐 어쩔 때 응용을 합니다. 블랙벨트는 그냥 두 번째 세트 안에 그냥 30개씩 딱 올려. 그러니까 30개씩 막 시키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냥 그거는 제가 출하야 할 때 분위기를 조금 세신을 하고 그냥 우리 스태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조금 바꿔봐야지 할 때는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딱 20개씩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릎 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피빗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핫픽, 이 동작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리듬감하고 속도감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저희 DST 타겟 줄일 할 때 스피드 줄이나 원투 쓰리 포 줄이나 이런 줄일 할 때 이런 동작들이 응용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이 무릎 올리기를 잘하고 이 무릎 올리기가 또 클래스와 연결이 있으니 저희도 조금 더 자신 있게 밀 수 있고 또 디테일도 더 잡아주고 하다 보니까 무릎 올리기가 2번이 딱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경험 부족하면은 스태프들이 이제 소화를 할 수 없어서 저희도 이제 단점이 이겁니다. 이 웜업의 종류가 많은데 다양함은 있는데 스태프들이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스태프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근데 저희가 리더십이 일주일에 2번만 오면 진짜 훌륭한데 어떤 리더십은 한 번 오고 파트타임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이런 교육을 한다? 이거는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또 그나마 구조들이 조금 있으니까 교육이 되는데 근데 다른 사원님들은 이 교육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준비운동 2번은 5분 그리고 스트레칭 2분 무릎 올리기 첫 번째 거 2분 그리고 마지막 거는 1분 딱 그래서 5분 딱 잡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줄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운동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가겠습니다. 준비운동 3번. 3번은 셋째 주에 한다. 그리고 시간은 5분이다. 그리고 시작은 스트레칭 2분은 똑같고 그리고 이제 이 풋워크 그러니까 이 스태핑을 연습을 시킵니다. 무조건 연습시킵니다. 그래서 거기도 두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모님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한테 스태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백. 저희는 이제 프레스 백, 슬라이딩 백 이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겁니다. 짧게 뒷발부터 빠지는 거는 프레스 백. 그러니까 프레스 주면서 빠지는 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칼라벨트는 슬라이딩 백, 길게 빠지는 걸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백을 시키고 그래서 슬라이딩 백을 all the way down 그 다음에 all the way up 그 다음에 스위치 핏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번 정도에 딱 묶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클래스가 공간이 너무 커서 그때는 이 10번이 안 나옵니다. 그냥 가지도 못합니다. 한 2번 가면 이렇게 그랬을 때는 슬라이딩 백 했다가 슬라이딩 포를 했다가 스위치 핏 했다가 스위치 핏한 5-6번 했다가 발 바꿔서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해서 10번 정도를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경험이 쌓이고 교육이 들어가면은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은 이제 교육이 안 됐을 때들은 공간이 작으니까 짧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줄일은 4번님 따라하기. 4번님이 앞에 서 있고 학생들이 서 있으면 4번님이 들어가서 붙으면 거리 만들고 4번님이 빠지면 가서 붙고 4번님이 바꾸면 바꾸고 빠지고 이게 이 동작이 이 상대를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동체 시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스파링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게 또 풋워크에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풋워크를 할 때는 RCDST Ready to Control 안 맞는 거다. 피하는 거다. 이게 카운터택의 1번이다. 이거를 꼭 이렇게 인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DST 거리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S 스피드 상대성이다. 네가 아무리 빨라도 상대가 빠르면 너는 맞는다. 그리고 상대가 너보다 조금 느려도 상대가 거리가 가까우면 너가 빨리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한 개념, 속도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타이밍. 아무리 빨라도 맞고 빠지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ready to control. 이게 메인 포커스. 그러니까 이 웜업을 준비운동 3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5분 안에 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셋째 주에 하는 웜업이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하는 내용들은 다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문화시켜서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표로도 그리고 그림으로도 그려서 보여줘야 그게 교육 자료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인 줄이 워밍업 4번 저희가 이제 테스팅 주에 씁니다. 테스팅 주에 이제 워밍업 이제 4번을 쓰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준비 운동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이제 보통 선수 생활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주로 이렇게 쓰는 줄이를 이렇게 라인 줄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런 줄이를 조금 더 접목시키자. 그래서 그리고 조금 기초 체력도 좀 넣어주자. 그래서 저희가 이 테스팅 주에 40분이 있는데 15분은 기본적으로 라인 줄이를 해서 어떤 체력적인 어떤 기초 체력도 좀 올려주고 분위기도 띄워주고 그리고 나서 20분을 커리큘럼 테스팅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는 무조건 라인 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텝들은 다 알고 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서 옵니다. 그러면은 이 라인 줄이를 하는데 이게 교육이 안 되면 이거는 들쑥날쑥 줄 수도 없다. 시스템이 없으면은 감히 1번도 힘든데 4번을 어떻게 맡겨? 뭐 맡기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냐, 부모들이 이 받아들임이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수선하고 위험하고 이러면은 부모님들도 긴장한다. 아이들도 막 다친다. 이렇습니다. 라인 줄이는 너무 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플레인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라인 줄이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을 어떻게 매니저먼트 할 건지. 그래서 2분은 스트레칭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운동의 스트레칭은 다 2분입니다. 처음 도입부 딱 A 파트는 스트레칭. 그거는 다 똑같이.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뛰는 걸 하는데 이제 가볍게 뛰는 걸 시킵니다. 가볍게 뛰는 거. 그리고 가볍게 뛰는 것도 5번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앞으로 뛰는 게 1번 그 다음에 뒤로 뛰기는 안 합니다. 아이들 막 못 뛰는 애들은 넘어지고 그래서 막 다 위험해서 뒤로 뛰기는 빼고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거 옆으로 뛰는 거 그 다음에 가라오케 트위스팅 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스킵하고 합스같이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개의 가볍게 뛰기 이거를 하는데 그냥 저희가 이제 5개를 하고 왕복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10가지 줄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비기너 애들은 그 5개만 가지고 이거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를 배우지만 이제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이 5줄이를 10개 줄이로도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11개 12개는 하지 말자. 왜? 시간이 밀리니까. 그리고 클래스들이 너무 크면은 또 많은 줄이를 또 타임 매니지먼트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냥 라인 줄이는 가볍게 5개 그리고 그거를 5분을 잡아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거의 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응용을 엄청나게 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뛰어가는 것도 그냥 뛰어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제자리에서 뛰고 있다가 뛰어가도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응용 초이스가 많아서 그래서 또 힘들다. 응용 초이스가 많아서 왜냐? 막 갈등을 합니다. 이거에 저거에 이거 여기 뭐 이런 초이스를 다 줄이자, 버리자, 아껴두자, 다음에 하자. 그래서 5분을 그렇게 하고 저희 라인 줄일의 메인 팀은 근육 운동을 합니다. 근육 운동도 딱 4파트. 상체, 몸통, 하체, 전신. 딱 이 코드가 있어서 상체부터 합니다. 푸시업. 그 다음에 몸통, 시랍. 뭐 시랍도 있고 등배 그러니까 백시랍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저희가 등배 이거를 용어를 한국말로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백스랍이 뭐라고 그러죠? 있고 또 무릎 올리기도 있고 또 누워서 이렇게 들고 내리는 어떤 그런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은 것 필요 없고 진짜 제일 쉬운 거 그리고 중간 거 그 다음에 어드밴스 하나 딱 3개 3개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요거 시켜도 되고 저거 시켜도 되고. 그래서 ABC 푸시업 우리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ABC 푸시업. 근데 ABC 푸시업은 블랙벨트도 좋아합니다. 시키면은 그 아이들 날라갑니다. 막 빠바바박 치는데 그냥 ABC 푸시업 너무 쉬워서 아이들은 우습게 생각할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쉬운 동작을 또 자기들끼리 막 불 붙어 갖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 클래스의 재미는 다양함도 있지만 익숙함, 잘함,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거 진짜 저희가 쫓아가야 될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그냥 세 가지 초이스를 가지고 있자.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은 다 있습니다. 왜? 클래스에서 맨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체는 스쿼트. 그리고 스쿼트는 기본 스쿼트가 있고 점핑 스쿼트가 있고 점핑 잭스 하면서 하는 스쿼트가 있는데 그거를 보통 저희가 주로 씁니다. 그리고 전신 운동은 범피 테스트 이거를 메인으로 씁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든 운동이고 되게 무리가 가는 운동.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히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벌피 테스트도 이게 조금 단계가 또 쉽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찢고 오른발 뻗고 왼발 뻗고 다시 오른발 오고 왼발 와서 쓰고, 이거는 어른들한테 쓸 수 있는 줄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응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라인 줄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비기너 인터미디어 어드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챌린지를 주지? 그랬을 때 저희 코드는 비기너는 스테이션 하나만 합니다. 제자리에서 하고 뛰어나가고. 근데 인터미디어는 2개. 제자리에서 하고 중간점이면 가서 한 번 더 하고 한 세트 더 하고 갑니다. 그때는 줄이를 다르게 주고, 그리고 줄이를 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이를 먼저 주고 짧게 줄이를 다음에 주고, 그랬을 때 정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팁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벨트는 3 스테이션. 앞에서 하고 중간에 가고 뒤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왜냐면은 블랙벨트는 클래스가 클 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정체가 되고 그냥 앞에서 10개 할 동안 이 뒤에 6줄 7줄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세트 하고 나가면 이 두 번째 줄은 따라 나가고, 두 번째 줄 빠지면 또 3번 줄 따라 나가고, 그러면은 에너지도 좋고 시간 절약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은 근육 운동이다. 태생 주는, 그리고 15분을 잡아놓고 딱 그 컨셉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면 와이트벨트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와이트벨트는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다 뒤로 가서 앉아. 그 다음에 라인 넘버 1 스탠드업. 그러면 막 뒤에 애들도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라인 넘버 1, 니네가 라인 넘버 1이야. 일어났어. 됐어. 그 다음에 라인 넘버 2 스탠드업. 라인 넘버 3 스탠드업. 그 다음에 라인 넘버 2 have a seat. 이렇게 해갖고 이 자기의 어떤 순서를 가리키고, 그리고 조금 더 가르쳐야 될 때는 너 한번 걸어서 이 줄 따라가서 쭉 가서 반대편에 가서 이렇게 차례 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옆에 아이들도 시키면 쭉 가서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어떻게 판을 까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도 있고 흐트릴 수도 있지만, 조금 그런 것들을 해서 쓰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한테 이번에 너희 갈 건데 가서 그 뒤에 가서 서야 돼. 이것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도 비기너는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줄이를 들어가면 질서가 있다. 이런 교육이 되고 프리프레임을 깔고 들어가야 라인 줄이를 제대로 하지, 와이트벨트 갔는데 막 갑자기 무조건 뛰어가고 이러면 도깨비 시장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렇게 조금 비기너 인터미디어 어드밴스는 챌린지를 두고 근육 운동에 집중을 하고 15분을 합니다. 그리고 라인 줄이를 할 때는 메인도 진짜 잘 잡아야 되지만 옆에서 라인 코디네이터들이 판을 어떻게 깔아주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살고 더 살고 아이들이 세이프하고 이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인 줄을 할 때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는 보일 겁니다. 이 라인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가운데 메인이 있고 옆에 이 줄에 대형들이 있고 여기서 보내고 들어올 때 이 맞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메인을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라인 코디네이터인데, 저희는 보통 한 명을 두는데 스텝이 많아서 어쩔 때는 2명씩
어쩔 때는 3명씩도 둡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키킹 쌤 준비 딱 하면 아이들이 준비하고 그때 나갑니다. 그냥 꼭 그냥 뭐 다른데 야구 이렇게 연습하는 거 보면 그냥 라인줄 하면 뛰어가면은 그냥 다음 주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는 디시플레인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시작점 정확히 알게 해주고 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하지 않고 이 라인 코디너들이 딱 잡아줍니다. 이게 엄청나게 에너지 세이브 한다. 그러니까 라인 코디네이터들이 나는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시면 뭐 라인 코디네이터 없어도 혼자도 다 할 수 있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만들어 놓으면 메인이 있고 메인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라인 코디네이터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액션맨들이 있습니다. 액션맨들이 그 학생들하고 줄에 같이 들어가 있고 이 아이들이 딱 가면서 전체적인 에너지를 부스팅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학생보다 빨라야 되고 목소리도 커야 되고 이거를 안 하면 혼나는 거고 혼나는 것보다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보통 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액션맨들이 뒤에 섰었는데 예전에는 요즘에는 앞으로 다 옮겼습니다. 다. 그래서 조금 이 액션맨들의 포지션이 바뀌고 이제 그거를 바뀌게 된 어떤 걸 보면 조금 클래스의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처음 줄이 잘 나가야 되는구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첫째 줄 아이들은 캡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Leading the your group 그리고 하이파이브 해, 치어링 해 이것들을 역할을 줍니다. 또 엑스트라로. 그리고 하다가 첫째 줄이 조금 기압이 약합니다. 근데 세 번째 줄이 기압이 좋습니다. 그럼 바꿔버립니다. 바꿔서 니네가 캡틴 해. 플립 시키는데 5줄 때는 그 앞에가 다 시니어 벨트는 저희가 라인섭을 하기 때문에 막 그런 것도 자존심 상해 아는 아이들도 있고 뭐 아닌 아이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역할이 있구나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또 우리 클래스메이트들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구나 이게 그 라인 줄에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라인 줄일의 어떤 그런 줄일도 보고 타임 매니저먼트 보고 하지만 진짜 저희가 많이 봐야 될 부분들은 스텝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스텝들의 역할이 뭐고 책임이 뭔지 그리고 메인이 그 수업을 매칭을 얼마나 잘 해서 얼마나 잘 몰입을 시켜서 끌고 가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라인 줄이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5분 딱 잡아놨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 가볍게 뛰기, 그 다음에 근육 운동 딱 3개, 세 프로그램으로 딱 운영을 하고 근데 조금 내가 20분이라는 어떤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다면 하나를 더 넣습니다. 하나를 더 넣는 데는 거기도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DSD 했을 때 무릎 올리기 그 4가지 무릎 올리기 동작을 시키면 됩니다. 그냥 무릎 올리기 양발을 올리는 거 해서 뛰어가. 그 다음에 두 번씩 하고 뛰어가.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뛰어가. 이거를 뭐 벨트에 맞춰서 갈 수도 있습니다. 프론트세킹 아니면 돌려차기로. 그래서 무릎 올리기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응용이 손뼉치기 나갈 때는 이렇게 치고 올 때는 요렇게 치고 또 갈 때는 또 요렇게 치고 또 올 때는 이거 섞어서 치고 이거 섞어서 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분위기 또 나고 근데 푸드워크는 똑같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함이 그래도 방지가 된다. 뭐 그것도 가끔 넣을 때 있고 그리고 또 점프 운동 시킵니다. 데모팀이 하는 거 무릎 올리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7가지 세트니까 무릎 올리기 앞으로 뻗기 옆으로 뒤로 가위 뛰기 스핀 이게 딱 6개고 최종적으로 6개를 컨비네이션으로 하는 게 이제 저희 무릎 그 동작인데 그것도 어드밴스에서는 가끔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추가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육 운동을 빼고 이걸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메인들만
우리 사모님들만 이렇게 응용할 수 있지, 기본적인 스텝은 아까 말씀드렸던 15분 그대로 딱 가지고 가고, 그랬을 때 경험이 있었을 때 자기가 조금 이런 것도 써도 타임 매니저먼트가 무너지지 않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응용을 해도 돼.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이렇게 해라는 기준을 깔아줘야 된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비운동 이런 내용이 오늘 사부님들하고 나눴던 이런 내용들이 이 준비운동 섹션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살린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성문화 작업도 조금 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웹사이트에 넣어준다면 제가 볼 때는 사부님들이 스텝 교육으로 쓰실 수 있다. 그게 저희가 웹사이트가 가고자 하는 마지막 점, 지향점. 그랬을 때 웹사이트 밸류 올라간다. 지금의 저희 UT 프로의 멤버는 공부방이 제일 밸류입니다. 공부방 지금 이 금요일날 2시간이 제일 밸류인데, 보면 사부님들이 너무 바쁘십니다. 진짜 공사다망합니다. 근데 안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안 바쁘신 분들. 저 안 바쁩니다. 왜? 수업만 해야 되고 수업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 그러니까 저는 사모님들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할 때마다 저의 어떤 정립은 한 번씩 더 됩니다. 그리고 스태프들하고 어떤 소통이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깔끔해진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제가 적어놓은 어떤 그 노트는 있지만 아직 선문화는 시키지 않았다. 그냥 제 나름의 정리는 됐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사모님들이 함께 공유하실 수 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웹사이트만으로도 UT 프로 멤버십의 어떤 회비를 받을 수 있고, 웹사이트만 가지고도 저희가 신규 멤버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세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밸류를 올리자. 그리고 저희 멤버십은 딱 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자. 그래서 많은 사원님들한테 저희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같이 공유해서 좀 더 좋은 태권도를 많은 곳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자. 이게 이제 저희 UT 프로의 어떤 방향성이고, 그래서 멤버십은 그대로 유지한다. 100불. 그렇지만 베네핏은 더 많이 만든다. 그게 제 에리트입니다. 베네핏 더 많이 만든다. 이벤트도 더 많이 하고, 내셔널 와이즈에 대한 어떤 팀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베네핏을 더 많이 만들고, 그래서 사부님들이 더 많이 연대되고, 또 연대됐을 때 연대된 그 사람 모임으로서 또 더 큰 베네핏을 찾아가고, 그랬을 때 저희 베네핏은 더 많아지고 멤버들도 더 많아질 것 같다. 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